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에듀테크 국내외 최근 투자 동향과 VC 관점 소개라는 주제로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윤훈석 제너럴 파트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오셔서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는 D3 파트너스의 윤훈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국내 에텍 투자 주요 동향에 대한 그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또 이와 관련된 국내의 어떤 산업, 그 다음에 VC들의 어떤 동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속한 그 D3 주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10년 정도 된 그 벤처 캐피탈이고요. 실리콘밸리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인데요.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기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뭐 코멘토라고 하는 성인 직무 교육, 그 다음에 소보로라고 하는 교육 접근성 개선, 에누마라고 하는 토도 수학 한글로 유명한 회사죠. 에네자라고 하는 회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바일 교육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드, 밑에 있는 노리와 이제 뉴클래스는 이제 엑시트된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습 능력과 교육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는 임팩트 관점이 이제 큰 회사고요. 이 과정에서 격차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어떤 그 섹터와 투자를 보려고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LP는 이제 한국모태펀드, 성장금융, 은행, 금융권, 대기업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눔이라고 하는 유니콘 발굴했었고, 루이드, 말씀드렸던 에노마, 피플펀드, 메디칼, 의료와 교육, 이런 관점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VC와 이제 스타트업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이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동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과 한마디로 이제 벤처 캐피탈, 자본 이 두 파트너가 만나서 하나의 동방성장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IPO와 M&A를 통해서 회수하는 그런 생태계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실 텐데 이 스타트업의 이제 생존 확률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동반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이제 투자자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위험에 투자하는 게 이제 VC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 만기 회수돼야 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시려고 하는 기업가분들도 이 투자자가 언젠가는 우리 지분을 이제 회수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투자 유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3년, 길면 10년 정도의 이런 만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10년간의 이제 공을 들입니다. 밸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보통 VC 쪽에서는 541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5개가 망하고 4개가 평타를 치고 1개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적정한 수익률을 이제 맞추는 그런 어떤 그 회수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LP들이 재출자를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펀드 기반의 이제 VC 투자는 출자자가 이제 규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걸 거칩니다. 자세히 말할 지금 이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항상 투심, IR, 투심, 계약, 사후관리 이런 구조를 하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어떤 계약의 형태로 사후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 투자는 단계를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성장 단계가 프리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성장의 목표와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VC들이 지켜보고 확인하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은 이런 본인의 단계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마일스톤을 달성하시면서 그걸 어필을 하시면 투자 유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상적으로 IPO, M&A가 VC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엑시트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M&A든 IPO든 어쨌든 VC 입장에서는 엑시트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다. 이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2021년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리그라서 발표한 자료인데 IPO나 M&A에 성공한 국내 이제 스타트업 매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기업들이다, 스타트업들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교육 분야, 엘테크 분야라고 하죠. 이 분야에 관련된 동향들, 투자 동향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동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금의 흐름이잖아요. VC들이 절대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규모, 글로벌 자금의 흐름, 섹터의 동향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고 판단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이 흐름들을 감지를 하면서 사업 계획, 그다음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업계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산업계는 이 코비드 전하고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 특강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비드 19이 상당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대면 어떤 시장 환경, 사업 환경이 대두된 것이죠. 이런 환경 때문에 엘테크가 지금처럼 어떤 조명을 받고 어떤 각광을 받고 이런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가장 디지털화가 덜 된 분야라고 하는 교육 분야에서 큰 이제 임팩트를 줬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2019년도 기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엘테크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작년 8월인가요? 그 ASU GSB라고 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엘테크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런 스타트업들이 초청을 받을 만큼, 세션을 맡을 만큼 이제 주목을 받을 정도로 성장이 컸습니다. 왼쪽에 보는 게 루이드, 그 다음 에노마, 그 다음 플라썸, 오른쪽에 링글, 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이죠. 상당한 관심을 끌었을 정도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섹터에서 코비드 임팩트가 이제 컸었는데, 이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성장의 모멘텀이 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버추얼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이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좌측으로 갈수록 좀 성장이 정체되고 슬로우 다운화되고, 이렇게 되는 그 섹터들이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미래 사업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트래킹을 하시면서 그 시장을 찾아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수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줌이라는 스타도 등장했고, 그래프 쪽에서 이제 오른쪽
그 우측 하단을 보면은 특히 온라인 쪽에서 굉장한 그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세계 1위 언어의 1위 그 듀오링고가 작년에 크게 상장하면서 관심도 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에듀테크의 이제 그 중반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한번 피크를 쳤다가 다시 이제 슬로우 다운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통계인데요. 21년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IPO 상장된 에텍 이렇게 리스트입니다. 한 6개. 파워스쿨, 듀오링고, 뭐 코세라, 너디 하듯이. 그다음에 새로 유니콘 상장된 비상장사만 14개일 정도로 21년 굉장한 해였는데 이걸 보시면 그 이제 ETF예요.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에듀케이션 ETF라고 하는 교육업체들만 모은 ETF인데 이 1년 동안 성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이제 1년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됐던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거시적으로는 이제 나스닥의 이제 조정기하고 또 맞물렸고 성장성,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비상장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상장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그 핫한 상장 초기에 그런 그 열기는 이제 식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냉정을 찾는 조정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 뉴스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60%에서 뭐 듀오링고 뭐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국 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모태펀드가 가장 이제 정확하고 또 정기적인 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결산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에듀테크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에듀테크가 이 전체적인 업종에 이제 지금 빠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처음으로 진입을 한 에듀테크만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진입한 통계인 것 같아요. 21년도에. 전에는 이제 에듀테크나 교육 분야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메인이나 주력 투자 업종은 아니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15개가 투자됐고 주 투자 업종으로 12개 하우스, 그 다음에 6개의 하우스가 자기들의 주 투자 업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입은 했고, 올해 봤을 때 올해 어떻게 다시 또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듀테크에 관해서 다시 차트 안에 들면서 작년에 15군데의 하우스에서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12군데에서 또 할 거다. 그렇지만 다소 이제 조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하고 또 어느 정도 좀 배를 같이 한다. 어느 정도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어떤 주력적인 투자 업종, 뭐 핵심적인 투자 업종은 아니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권으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로 이제 들어왔다. 그다음에 기회도 엿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가장 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다, 뭐 메타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과 유관한 어떤 그 사업 계획 잡으시는 분들, 그다음 투자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를 역시 통계를 보면은 ICT 서비스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에듀테크와 관련된 분야들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에서 하는 이제 비대면 바우처 사업 이런 지원 기업들도 보면은 상당수 이런 키워드를 갖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료는 이제 딜룸이라고 하는 VC 통계 유럽 기관입니다. 에듀테크만 모아놓은 차트인데 21년 중반기에 이제 피크를 찍고 딜들이 이제 규모가 이렇게 횟수와 규모들이 이렇게
점차 우하향하고 있는 조정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에테크 업종이 글로벌적으로 과연 어떠한 이제 업다운이 있었는가 봤을 때, 2014년 이후로, 총 6배 성장했다. 이 자료는 이제, 브라이트 아이라고 하는 그 유럽 쪽 이제 VC입니다. 전문 VC. 6배 성장했다. 모르셨던 부분들은, 에테크가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 기준으로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2.8배 투자가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3배, 그 다음에 인도가 2배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국은 아시겠지만, 규제 조치 때문에 이제 규모가 줄었죠.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 에테크 투자 주도 국가는 이제 미국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럽도 꾸준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섹터 리딩 국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 사이즈도 에테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4배 성장한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딜의 사이즈도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프리시드 시리즈 A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시드에서부터 뭐 그로스 단계까지 굉장히 다층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바로 이것이 이제 글로벌 유니콘 출발의 이게 밑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딜들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라운드만 모아놓은 건데요. 뭐, 이 정도,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유니콘들이죠. 2빌리언, 1빌리언 이상의 기업들이고,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투자 라운드를 진행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만 작년에 이제 한 5개, 그리고, M&A, 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미국이죠. 미국, 인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인도가 최근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M&A 액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연 이 이제 상장된 회사들이 숫자가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실을 갖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집계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에 있었던 건데 기업 가치 규모, 코세라, 듀오링고, 파워스쿨, 뭐 너디 이런 기업들의 EV, 그다음에 레브뉴 대비 기업 가치 수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C 심사역들이 이제 투자 심사를 할 때, 기업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통계들을 다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과의 투자 협상을 할 때, 밸류에이션 산정을 할 때 이런 거 참고가 되죠. 지금 이제 주가 조정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됩니다. 이제 국내로 돌아왔을 때, 그럼 글로벌 트렌드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런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할 만한 그런 딜이나 투자 유치, 뭐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리드라는 기업이 있었죠. 소프트뱅크에서 2천억 투자 유치를 했었고, 굉장한 규모였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데이원 컴퍼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패스트 컴퍼니 있죠. 패스트 컴퍼니가 최근에 이제 라운드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시리즈 D로 350억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이 뭐 3천억에서 뭐 3천억에서 2천억 사이는 충분히 될 거라고 이제 판단되는데 이러한 나름대로 한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빅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다.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케이크라고 있죠.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의 언어 교육 이제 회사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하이브의 이제 한국어 교육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기준으로는 글로벌 2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M&A나 자발적 업종 내 합병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와 그런 모멘텀들도 한국 업계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난 1년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트렌드하고 동향을 봤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또 주목받고 현재 이제 각광받는 에듀테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기 몇 개를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스쿨이라고 있죠. 이제 소규모 홈스쿨 라이브 클래스인데 3빌리언 규모의 이게 시총을 갖고 있고요. 비상장입니다. 시리즈 D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동안에 가장 또 각광을 받은 유니콘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홈스쿨용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육들은 여기서 다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전히 지금 리오프닝 되지만 주목받고 지켜봐야 될 기업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관되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벨업이라고 있죠. 이제 이 회사의 고객들이 B2B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직원들을 커리어 코칭해주는 트레이닝 플랫폼인데요. 시리즈 E 단계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B2B 채널로 기업 교육, 또 커리어 관련을 기업들이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교육 시장에서 또 스타 기업이고, 이런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R, AR 기반의 이제 기업도 한번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전이라는 기업들이 코비드 기간에 등장했는데요. 시리즈 B까지 갔고요. 다양성이나 포용성, 직장의 어떤 혐오와 차별 없는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역시 기업 교육 시장인데, 이런 VR, AR 기반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냐, 트렌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 교육 시장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비드-19 통해서 상당한 노동 환경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로 수혜를 잇거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사하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M&A 사례가 있었어요. 글로벌 자원에서. 그래서 크레들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피어슨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한마디로 디지털 자격 증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배지라고 각광받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학위가 필요 없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벨롭하는 이제 스타트들도 많이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글로벌 쪽으로 이런 성인이나 IT 기술 직무 교육 시장들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코비드-19 동안에 450만 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붙잡으려면 기업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지금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IT 교육 분야가 특히 그렇죠. 앨리스라든지 팀 스파라타라든지 이런 기업들, 저희 포트폴리오인데 코멘토라는 기업들, 부트캠프, 직무 IT 센터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매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계속 나가는 고글로벌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계속 주목하고 있고 투자들도 아주 투자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다시라든지, 그리고 트위터 같은 회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외로 빠르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오면은 이제 에텍 VC로서는 어떤 공통적으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또 페다고지, 교육적 관점이 충분히 마켓 핏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검증된 회사, 그 다음에 경영진, 팀 자체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 다음에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임팩트와 러닝 아웃컴을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기반, 임팩트 기반의 어떤 프로덕트와 서비스인지 지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나면 계약 후에 이런 우리 회사나 어떤 VC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투자사한테 연결해 준다든지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누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에누마가 갖고 있는 가치나 지향들, 오른쪽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 이런 데 이제 추천이나 소개를 해갖고
활발히 이제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내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밸류업을 하는데, 하여튼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 에듀텍은 투자하고 트래킹을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임팩트 기반의, 그 다음에 러닝 아웃컴 기반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잘 달성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항상 찾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텍 투자 동향과 그 다음에 VC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